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화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오전장 국내 증시 5,000포인트를 앞두고 숨고르게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더니 오후장에는 다시금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개인의 매수세가 하단을 지지해주고 있는 가운데 내수업종 방어주를 중심으로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요. 또 다시 고점을 경신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5,000포인트까지 50포인트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52주 신고가를 또다시 돌파하는 데 성공했죠. 흔들릴 듯 흔들리지 않고 있는 양대 지수 과연 5,000포인트까지 끊임없이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장 막판까지 기대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이요. 좀 지속적으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줘서요. 마켓 A컷에서는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A컷으로 준비한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주항공에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데 54년 만에 지금 달로 돌아가려는 인류의 움직임과 함께 그 기대감이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의 매기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로켓은요. 나사에서 54년 만에 달로 가기 위한 주인공인 SLS 로켓인데요. 이제 달을 넘어서 화성까지 도전할 수 있을지 그 기대감이 매수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2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정말 발사 초입기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1972년 아폴로 17 이후에 54년 만에 유인달 비행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 옆에 준비된 인물 4명은요. 비행사입니다. 달에 가는 이 4명의 인물이 지금 이렇게 멋진 사진, 영화의 포스터처럼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아르테미스 2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17일 날 SLS 발사체와 오리온 우주 왕복선을 발사대에 기립시키는 데 성공했고요. 다음 달 2일에는요. 실제 연료를 주입하는 것과 동일한 습식 드레스 리허설이 진행이 되고 6일부터 11일 사이에는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지금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사체의 높이는 한 98m고요. 연료가 주입됐을 때 무게는 2,600톤에서 5,000톤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는데 이동 시간만 12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이제 단순히 보여주기 용도가 아니라 발사 직전의 단계까지 돌입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러한 기대감 속에 국내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번 단계는요. 달에 착륙하는 것이 아니라요. 달 궤도를 선회한 후에 기환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때 지금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좀 쌓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확보한 데이터가 3단계, 2027년과 28년에 목표로 하는 달 표면 착륙 때 사용이 되는 데이터라고 하고요. 3단계까지 진행하게 된다면 이제는 정말 화성 유인 탐사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전초 단계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시장의 평가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르테미스2에 우리나라의 기술력도 총동원됐다고 합니다. 관련 기업들이 그로 인해서 주목받고 있는 건데요. 이게 지금 K-라드큐브라는 운영 개념인데 그림을 보시면요. 반 앨런대라는 노란색 동그라미가 보이시죠? 이 복사대를 통과하게 된다면 우주 방사선이 인체나 전자기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국내 기술력으로 좀 수집을 하는 거고요. 다음번에 우주항공에 도전하게 됐을 때 인체나 전자기기들이 방사선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러한 데이터를 쌓기 위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큐브 위성이 발사가 됩니다. 고도가 약 7만 킬로미터 지점에서 분리가 된 뒤에 독자적인 임무를 수행한다고 하는데요. 단순히 부품을 납품하는 걸 넘어서요. 실제로 총괄, 그러니까 방사성을 측정할 수 있는 탑재재를 우리나라 기술력으로 개발한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는 기업들을 보게 된다면요. 나라스페이스가 위성 본체와 설계, 제작과 검증에 나서게 되고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차세대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검증에 나서고요. KT가 지상국 인프라와 위성을 운영합니다. 위성의 제작과 통신 그리고 반도체까지 산업적인 전반이 연결되는데 거기에 다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들어갔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국제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을 때 이미 이러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에서 낙찰될, 수주될 가능성이 더 확대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우주항공 기술력이 또다시 인정받는 사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스페이스 X에 대한 기대감도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들의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페이스 X가 상장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있는 글에 일론 머스크가 직접적으로 정확하다라는 댓글을 달면서 지속적으로 부정을 했던 것을 이제는 인정을 하는 분위기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스페이스 X가 만약에 상장되게 된다면 비상장 거래를 기준으로 8천억 달러에 불과했었는데 IPO가 된다면 1조에서 1조 5천억 달러까지 증가를 하게 되고요. IPO를 통해 조달되는 예상 자금이 지금 300억 달러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X는요, 단순한 성장 기업이 아니고요. 굉장히 탄탄한 재무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죠. 로켓 발사 서비스 그리고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에다가 정부 프로젝트까지 통해서 성장 기업이고 미래의 가능성에 투자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매출 구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IPO를 통해 자금까지 조달하게 된다면 우주 항공과 관련된 투자는 더 많아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여기에다가 글로벌 최대 민간 우주 기업이 공식적으로 시장의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밸류의 측정이 공식적으로 진행되고 되고 우주 섹터라는 게 단순히 테마성 움직임이 아니라 하나의 대표주를 갖고 있고 그 아래까지도 가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탄탄한 업종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이에 대한 기대감 속에 국내 관련된 우주항공 기업들 역시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주항공 산업은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로켓 발사 스페이스 X에서 가장 크게 지금 파이를 차지하고 있는 팰콘 9의 발사 횟수를 보게 된다면요. 2019년에는 11회에 불과했던 게 24년에는 132회 그리고 25년에는요. 165회까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한 번만 발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회수해서 발사하는 재사용 발사체라는 기술력을 통해서 비용에 대한 부담감을 확실히 낮췄고 이게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건데요. 보시면 실제로 글로벌 로켓 발사 횟수에서 스페이스 X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이제는 차지하고 있는 게 수치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로켓을 발사하는 것에 그쳐서 이제는 그 넘어서서요. 서비스업으로도 확장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스타링크의 성장 속도를 보게 된다면 글로벌 가입자 수가 800만 명을 돌파했는데 지난해보다 2배가량 성장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지금 파락색 그래프 선 보이시죠? 이게 아시아 국가입니다. 아시아 국가가 이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폭발적인 성장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우주 산업에다가 스페이스 X의 IPO 뉴스까지 더해지니까요. 이제는 위성 소재, 부품까지도 동반적으로 급등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스페이스 X에 투자한 기업들까지도 주가가 레벨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주항공 산업은요, 국가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미국과 중국이 우주 패권 전쟁에서 지금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해 글로벌 로켓 발사 횟수를 보게 된다면 미국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중국은 좀 발사에 실패했다라는 소식도 들고 최근에 좀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역시나 우주 산업에 대한 투자를 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이제는 국가 주도적으로 성장하는 것보다는 미국처럼 민간 주도적으로 우주항공이 성장을 해야지 시장의 파이를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민간 주도의 발사 체계가 국가 프로젝트를 흡수하는 구조로 가게 돼 있고 그렇다면 국내 민간 항공 관련 기업들의 가치도 더 커질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경제적인 확장 구조를 보게 된다면요. 단순히 발사체를 팔았던 것보다는 이제는 위성에서 데이터 서비스까지 점점 더 넓어지고 있는데요. 하드웨어 단 한 번에 로켓을 판매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과 데이터 산업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로 우주 항공 산업이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렇다면 어떤 호재가 있는 걸까요? 단순히 부품을 공급하는 거에 넘어서요. 이제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국가로 더 나아가면서 관련된 기업들, 이것과 엮여 있는 기업들의 매출이 한순간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까지 넘어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나사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는 우주 프로젝트에 수주를 하는 레퍼런스를 지금 또 갖고 있기 때문에 국내 우주항공 산업의 확장성은 앞으로 더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우주항공 관련된 미래가치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이 시간 국내 주가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 국내 증시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냈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코스닥의 상승 탄력이 좀 더 강한데요. 천스닥 도달에 대한 기대감들이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코스피는 전반적으로 이 대형주 중심의 수급 쏠림이 다소 완화되면서 상승 종목이 더 많은 시장 흐름 펼쳐지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시장 흐름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시면은요. 오늘 코스피 오전장에는 약세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도체 관세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번 주 SK하이닉스의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이에 따라 반도체주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다만 코스피의 경우에는 오후장 상승 탄력을 키워가면서 다시 한번 고점을 뚫어냈습니다. 4,929포인트 현재 터치를 하면서 4,927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도 오후장 조금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전장 950포인트까지 밀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980선 돌파에 성공을 했고요. 오늘 코스닥 안에서 제약바이오 그리고 2차전지가 반등 흐름이 들어오면서 코스닥 지수를 견인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도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4원 가까이 오르면서 1,480원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경우에는 선물시장, 현물시장 모두 팔아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유가증권 시장 체크해 보시면은요, 외국인 2천억 원 이상 팔아내고 있고 기관 역시도 오늘은 매도로 포지션이 잡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3,600억 원 이상 팔아내고 있고요. 오늘 개인이 4,500억 원 이상 순매수를 이어가면서 코스피 지수 하단을 지지해주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기관의 순매수가 지수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2,400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팔자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지 키워드 통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방산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유럽 증시가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미국과의 갈등이 부각되면서 일부 방산주는 그래도 강세 흐름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미국이 유럽에 대해서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죠. 이에 따라 유럽에서도 대미 관세를 부과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930억 유로, 하나로 치면 160조 원에 가까운 규모고요. 또 덴마크가 그린란드의 추가 파병 발표를 하면서 방산주들 다시 한번 움직임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종목 흐름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센서뷰 18% 가까운 상승 탄력 보여주면서 52주 신고가를 또다시 경신해냈고요. 파이버프로도 17%대 급등, 세트랙아이 8% 강세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퍼스텍도 7%가량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 로템도 2.3%대 오름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도 열어보시죠. 네, 다음 키워드 2차전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로봇주의 상승 랠리가 오늘은 다소 둔화된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 강세 흐름을 보인 이후에 윗꼬리가 달린 모습인데요. 다만 로봇에 대한 기대감 2차전지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로봇 산업이 발전하면서 2차전지, 배터리 역시도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증권가 전망이 나오면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실제로 옵티머스,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3원 개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부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관련주들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에코프로머티 8.5% 급등하고 있고요. 삼성 SDI 4.6%대 강세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제 미래에셋증권에서 삼성 SDI 섹터 내에서 탑픽으로 선정을 하면서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전망을 내놓은 상황이고요. 포스코 퓨처엠의 경우에는 3.8%대 강세, 에코프로 BM 3.8%,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는 1.3%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주까지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종목 파인더 통해서 시장 흐름 확인해 보시죠. 네, 화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민영입니다. 이어서 종목 파인더로 정확한 종목별 이슈 짚어보고요. 투자 전략도 함께 정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특징주들 한자리에 모아봤고요. 첫 번째 특징주 바로 만나보시죠. 네, 삼성 SDI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에서 로봇주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이제 배터리까지 함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 SDI의 경우에는 아틀라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밸류 체인에 속해 있다라는 점도 함께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휴머노이드 로봇에 있어서 성공 열쇠는 체력으로 꼽힙니다. 우리 인간들도 체력이 좋아야 오래 일할 수 있듯이 오래 잘 일할 수 있는 로봇의 성공의 키는 체력이고 이에 배터리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죠. 리튬 인산철 배터리보다는 에너지 밀도가 높은 3원계 계열 배터리가 유리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더 나아가서 이제 차세대 배터리, 전고체 상용화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나 이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경우에는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의 3원계 배터리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들이 실적으로 곧바로 연결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삼성증권에서도 관련 내용을 지적하는 리포트를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휴머노이드가 단기적으로 실적 개선으로 이끌기는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차 전지주에 한한 실적 이야기고요. 앞으로 이제 다가오는 3월에 인터배터리 2026 이벤트 전까지 간헐적인 휴머노이드 모멘텀은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2차 전지주의 적극적인 펀더먼털을 보기보다는 모멘텀 접근이 유효하다라는 투자 전략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2차 전지주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삼성 SDI 그리고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이 전고체 관련 종목들의 흐름이 계속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4에서 5%대 강세 탄력 확인되고 있고요. 이 밖에도 에코프로와 포스코 퓨처엠 4%대 동반 강세 확인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오늘 1% 이상 오르면서 40만 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2차 전지주 확인을 해봤고요.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시죠. 현대무벡스 보겠습니다. 로봇주가 시장의 대세로 자리를 잡고 있죠. 반도체주의 주도주 자리가 살짝 주춤한 사이에 로봇주로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현대무벡스, 두산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이 그러하고요. 현대자동차 그룹이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장에 도입을 하게 되면 2년 내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또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대당 2억 원 수준으로 꽤 높은 금액이지만 사람보다 더 24시간 동안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단기적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스턴 다이너믹스의 회사 블로그에 최근 올라온 그 내용을 가져와 봤는데 이 아틀라스가 스팟 기존의 4조 보행 로봇 그리고 스트레치와 같은 물류 로봇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고객이 공장에 도입을 하게 되면 2년 내에 ROE 투자 대비 수익률을 달성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런 글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현대차 그룹의 경우에는 28년부터 양산을 본격적으로 목표하게 되는데 연간 3만 대 생산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구독형 서비스를 통해서 로봇 대중화에 나서면서 수익성을 나타낼 것이라는 구상도 함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현대차가 로봇주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이 아틀라스를 필두로 현대차에 대한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1월 중순, 1월 15일 이후로 주요 증권가에서 내놓고 있는 목표 주가를 살펴보면 SK증권이 55만 원대 목표 주가 제시하고 있고요. 다월도 오늘 내놓은 리포트에서 목표 주가를 64만 원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삼성증권에서 현재 가장 높은 목표 주가로 65만 원까지 현대차의 흐름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로봇주 분위기는 어떨지 함께 살펴보시죠. 현대차의 경우 오늘 장 초반에는 하락 반전하면서 좀 주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장에서 10% 넘게 급등하면서 마감했기 때문에 오늘의 반락이 좀 당연하지 않나 싶었는데 장중에 또 일으켜 세우면서 현재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48만 3,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현대무벡스가 오늘은 대장처럼 또 움직이네요. 12%대 급등세 가져가면서 4만 원 선 다가가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도 현재 10%대 급등세 T로보틱스 유진 로봇도 2에서 7%까지 강한 흐름 시현하고 있습니다. 로봇주 분위기 함께 만나봤고요. 이어서 이슈가 있는 세 번째 종목 살펴볼까요?
네, 엔젠바이오 보겠습니다. LG AI 연구원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장중에 상한가까지 직행을 했습니다. 엔젠바이오 AI 의료 데이터 기업으로 도약을 위한 핵심 전략의 일환으로 이 정밀 의료 AI 엑사원 패스 2.0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는데 엑사원 패스 2.0이 LG AI 연구원의 핵심 플랫폼입니다. 엑사원 패스 2.0이 질병의 진단 시간을 2주에서 1분 이내로 단축하는 정밀 의료 AI 모델인데 글로벌 AI 성능 평가에서 병리 진단 관련해서 주요 벤치마크 부분의 최고 수준의 정확도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술력은 충분히 인정받았다라는 평가이고 또 왜 이렇게 시장에서 상한가까지 올릴 정도로 주목을 하고 있느냐. LG AI 연구원이 이번에 정부가 주도한 국가대표 AI 1차전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이죠. 시장에서 네이버 클라우드가 우승하지 않겠느냐라는 설이 좀 많았었는데 네이버 클라우드를 꺾고 LG AI 연구원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이버가 패배했다라는 점에 가려서 LG가 승리했다라는 뉴스가 상대적으로 좀 주목을 덜 받았는데 KX사원이 전 부문에서 평가 1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고요. 벤치마크 평가에서 40점 만점에 33점, 전문가 평가에서도 35점 만점에 31.6점을 받았고 실제로 AI 스타트 대표들이나 이런 사용자들이 평가를 매긴 사용자분 평가에서는 25점 만점에 25점을 기록한 것으로 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프로젝트에서 확보하려는 것이 독자적인 AI 파운데이션 모델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범 사례에 가장 완벽하게 부합한다라는 평가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의료 AI 관련주들은 흐름 어떨까요? 엔젠바이오 여전히 현재 구간에서 상한가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선 AI도 15%, 셀로메드도 15% 강한 급등세고요. 아크릴도 13%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셀바스 헬스케어도 현재 구간 3에서 4%대 강세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슈가 있는 종목들 먼저 살펴봤고요. 이어서 전문가와 함께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어서 대표님이 꼽아주신 첫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네, SK텔레콤 살펴보겠습니다. 장중에 6만 3천 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SK텔레콤의 경우에는 이제 SKT가 투자한 미국의 엔트로픽 IPO 효과에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도 4에서 5%대 오름세 나타내고 있네요. SK텔레콤 이슈 어떻게 해석해봐야 할까요? 네, 통신주가 이틀 새 이렇게 강하게 올라간다는 것은 시장의 특징을 잘 말해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거의 뭐 14% 가까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한국전력도 뭐 거의 20%대 오르는 이런 시장이다 보니까 어떤 모멘텀만 맞다 그러면 대형주도 급등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3일 연속으로 순매수가 들어오는 모습들이고요. 기관은 6일째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또 통신주 특히 SK텔레콤에 대한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좀 이슈가 있었죠. 작년 어떤 하반기 때였었는데 4월 달부터 이어졌던 그 하반기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기업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도 좀 타격을 많이 입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추가로 또 유심을 무료 교체를 한다라는 또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쪽에서 비용이 반영되게 되고 그러면 네. 그에 따른 실적이 부진하게 되는 현상들이 같이 이어지다 보니까 거기서 일단 기대감이 많이 낮았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많이 횡보 하락했었죠. 그런 쪽에서 일단 번호 이동을 보게 되면은 작년 4월 달부터 7월 달 가장 또 이 이벤트로 인해서 시장에서 얘기가 많았을 때 번호 이동이 약 한 72만 명이 감소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런 쪽인데 오히려 그 이후에 한 8월 달 이후부터는 뭐 KT도 또 똑같은 비슷한 이슈가 발생하다 보니까 오히려 다시 26만 명이 증가하는 모습들로 뭐 총 따지고 보게 되면 뭐 누계로 봤을 때는 감소세가 맞다고 하더라도 다시 회복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이동자 수는 다시 돌아온다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는 모습들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 가운데서도 발생할 수 있는 또 어떤 부진한 실적들은 일단 4분기까지는 적어도 연결될 수 있겠다는 쪽에서 실적의 기대감은 전혀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멘텀이 좀 강화되는 모습들이 첫 번째로는 이 국가대표 인공지능, 소버린 AI 관련된 쪽에서 그 선발전에서 2단계 진출했다라는 쪽에서 SK텔레콤이 AI 쪽과 그렇게 크게 연결되는 모습들이 부각되지는 않았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강하게 부각됐다는 관점 쪽에서 시장은 그래도 AI 쪽의 진심인 통신사라고 또 해석을 하는 그런 모습들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가운데 또 엔트로픽이죠. 미국의 AI 회사에 대해서 어떤 투자했던 내용들이 오히려 좀 부각을 받는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일단 2023년 8월 달에 1억 달러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때 지분은 2% 안팎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런 상황 쪽에서 이를 추가적인 어떤 추가적으로 주식을 발행하다 보니까 약간 지분 가치는 조금 더 희석돼서 2024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한 0.7% 지분을 갖고 있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기업 가치가 지금 현재 최대 3,500억 달러까지 얘기가 되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지분 가치는 적어도 한 2조 6천억 이상 3조 6천억까지도 바라볼 수 있겠다는 쪽들이 평가가 되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투자를 잘했다는 관점 쪽에서 지난 미래에셋증권이 스페이스X 투자와 관련된 건들과 비슷하게 해석이 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네. 이에 따라서 주가도 강하게 반응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 정도 규모가 시총으로 그 SK텔레콤의 시총 규모로 따진다라고 하게 되면 시총의 한 20% 이상, 그리고 한 28% 가까이 된다는 쪽으로 봤었을 때 얼마큼 잘 상장하느냐에 따라서 SK텔레콤의 지분 가치도 바뀐다라는 쪽들이 오히려 부각이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들이 오히려 저평가다라는 관점들이 부각이 되는데 지분 가치 빼고 실적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통신사 입장으로 보게 되면 비싸지 않은 상황들이 12개월 선행 PR로 보게 되면 10배입니다. 그리고 또 PBR 기준으로는 1배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까지 같이 연결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들어오는 통신사 입장으로 봤을 때 그래도 비싸지 않다라는 관점들이 다 이어지면서 주가가 탄력을 받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주가가 일단 단기적인 저항대 약 한 6만 3, 4천 원대 부분까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또 어떤 이격 부담이 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안착하고 탄력을 받는지 이 부분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서 변화를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SK텔레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난해 하락을 딛고 반등하는 흐름을 그려주고 있는데 앞으로의 가격 저항선에서 어떤 모습을 방향성을 보일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볼까요? 네, 삼성물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지주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그룹의 지주사 역할하는 종목으로 삼성물산으로 수급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도 4%대 오름세 확인되고 있는데 삼성물산은 전망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삼성물산도 지금 분위기로 보게 되면은 기대감이 조금 더 채워지는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외국인들이 6일째 순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쪽과 함께 그리고 또 기관도 하루 만에 순매수가 전환됐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는 아마 외국인 주도하에 매수세가 좀 꾸준히 들어오면서 주가가 추세로 맞춰가고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삼성물산은 삼성그룹 쪽에 나오고 있는 어떤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쪽에서 실질적인 지주사죠. 예, 그러다 보니까 계열사의 지분 가치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주가의 가장 큰 동력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일단 삼성전자를 약 한 5% 지분 갖고 있는 상황들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약 한 43% 그리고 또 삼성생명이 약 19% 추가로 SDS가 한 17% 갖고 있다 보니까 이를 다 확인하게 되면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시가로 어느 정도 계산을 하게 되면 약 한 55조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시총의 한 2배 이상까지 된다라고 했었을 때 이 정도 규모라고 하게 되면 삼성물산이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쪽들이 주가에 반영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올해 건설 부분 관련된 쪽에서 이익 회복세가 전망이 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 부동산 가격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주택은 공급이 제대로 되지가 않고 있다 보니까 부동산 규제나 아니면 과거의 PF 사태 이후에 나오는 활력소가 좀 전혀 없다 보니까 거기서 정체가 됐던 모습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줄고 그런 쪽에서 부동산 가격들이 계속 올라가는 과정들이 이어지게 되면 정부의 정책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아마 1월 말까지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더 커지는 시점이 됐을 때 건설사들은 공급이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지을 수 있는 아파트나 부동산이 더
많다 보니까 그에 따른 매출의 확대 기회가 높다는 쪽들이 시장에 반영되는 것 같고요. 내일도 또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신년사를 통해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대책들을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건설주도 반응을 할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추가적인 변화들이 또 어떤 시장에선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시장에서 또 강한 SMR, 또 원자력 관련된 모멘텀들이 삼성물산도 강하게 반영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타겟이 유럽 시장을 많이 타겟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루마니아 SMR 프로젝트를 통해서 뉴스케일 파워와 플루어와 함께 MOU를 체결했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스페인이나 또 유럽 쪽에서 몇몇 국가들과 함께 SMR을 확대하겠다는 쪽으로 확장된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파트너십이 좀 더 늘어나고 있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 삼성물산의 가장 큰 기술은 기존의 대형 원전뿐만 아니라 갖고 있었던 SC 강판 콘크리트 모듈화 기술에 대해서도 SMR 쪽에 특화된 기술을 갖고 있다는 쪽에서 실증이 완료가 됐고요. 게다가 또 SMR은 당연히 공기가 단축되고 게다가 비용도 절감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입증됐기 때문에 해외 쪽에 특히 유럽 쪽에서도 좀 더 각광을 받고 있는 모습들이 아니냐라고 하게 되면 이를 기반으로 또 원자력에 대한 모멘텀을 또 키워나간다라고 했을 때 지금 얘기 드렸던 대부분의 내용들이 기업 가치에 대한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분위기는 삼성물산의 레벨업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좋은 게 아니냐라는 쪽들인데 일단 단계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 쪽에서 추가로 30만 원대 안착해서 탄력을 더 받아가기에는 아마 추가적인 변화, 특히 수급적인 보강들이 더 외국인들 쪽에서 들어오는지를 확인하면서 역시나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는 관점 쪽에서 흐름을 바라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삼성물산 여러 가지 모멘텀들 정리해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오늘 튀고 있는 특징주들 살펴봤고요. 이어서 공략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공략주는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일단 지금 종목은 i3 시스템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는 주가도 일단 눌림목을 받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인데 일단 이번 주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다보스 포럼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 또 부각될 수밖에 없고 그중에 가장 큰 핵심은 유럽 특히 나토와 갈등을 엮고 있는 이제 그린란드에 대해서 어떤 식의 얘기를 하느냐라는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와 관련된 방산주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겠다는 쪽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측면 쪽에서 i3 시스템은 적외선 영상 센서라든가 그리고 또 엑스레이 영상 센서에 주력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보지 못하는 비가시성 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상과 관련된 쪽들을 처리하고 센서 쪽에 강점을 갖고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방산 부분에 대한 부각이 나올 수 있는 구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적외선 센서가 들어가는 게 현궁이라든가 신궁 같은 유도무기 쪽에 많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K1, K2 같은 어떤 전차의 조준경으로 탑재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납품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라고 봐야겠죠. 일단 추가적으로 미군의 적외선 고글과 관련된 사업이 진행되면서 조금 더 성과가 나기 시작하게 되면 매출에 바로 잡힐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상당히 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비냉각형 센서 쪽과 관련된 쪽들은 방산용 드론 쪽에서 수요가 증가되면서 관련된 수혜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우주 관련된 쪽에서 우주항공 쪽에서도 위성 탑재 관련된 적외선 센서가 국책 과제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 부분도 위성 관련 우주항공 관련주 쪽으로도 충분히 부각받을 수 있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게다가 또 자율주행 쪽도 있습니다. 특히 적외선 센서를 통해서 인지 능력을 향상하는 강화하는 옵션 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로 실적 모멘텀이 높다는 쪽들도 이래저래 다 같이 지금 시장에 부각받을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은 충분히 있다는 관점들이 눈길이 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쓸 요인들이 많다라고 보여지다 보니까 KPX 투자를 좀 강화하는 편입니다. 작년에 180억 정도를 투자해서 둔곡 신공장을 좀 증설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성능 비냉각형 센서에 대해서 좀 더 증설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쪽들이 기존의 방산 쪽이나 군수 쪽에 들어갔던 부분들을 올해 민간이나 무인 관련된 분야 쪽으로 확대하겠다라는 쪽들, 특히 CCTV 쪽에서도 비냉각형 쪽에 적외선 센서가 들어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좀 더 감지하고 AI가 탑재된 CCTV가 좀 더 활성화됐을 때 들어갈 수 있는 매출 기조가 좀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올해 매출액을 보게 되면 한 1,600억대, 약 한 25% 정도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영업이익은 230억대,
35% 정도 늘어나면서 아직 증설효과까지 가세돼서 수주가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까지 반영된다라고 했을 때는 더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추가적인 탄력들은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는 쪽이고요.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레벨업 하다가 10만 원대 들어가려고 해서 약간 주춤했던 모습들이 다시 한번 턴을 하면서 그 어떤 직전 고점대를 안착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탄력들은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주봉상에서 지난 고점대 부근인 약 한 11만 원대 부분까지는 들어갈 수 있겠다는 관점들과 함께 손절가는 7만 3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IC 시스템 만나봤습니다. 방산, 우주, 그리고 자율주행까지 요즘에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분야에서의 실적 성장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11만 원까지 바라보도록 할게요. 오늘 대표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장에 도입할 경우 2년 안에 투자 대비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아틀라스가 대부분의 고객에게 도입 후 2년 내 ROI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틀라스는 2028년부터 양산되며 한 대당 가격은 약 2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가격은 높지만 사람보다 효율적으로 24시간 작업할 수 있고 위험하고 반복적인 공정을 쉼없이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배터리 수명은 4시간이지만 3분 내 자동 교체가 가능해 사실상 연속 가동이 가능하다. 미국 전일제 근로자 연봉이 평균 1억 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2년 내 투자 회수는 현실적인 시나리오라는 평가다. 현대차그룹은 구매 부담을 낮추기 위해 로봇 구독형 서비스 도입도 추진한다. 로봇 사업은 2028년 이후 현대차그룹의 새로운 핵심 수익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자, 코스피 5천 시대를 도달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 늘 5천이 넘기를 기대하고 있는 이재선의 말로 없는 시즌2입니다. 오늘도 말로 없는 칠 수 있을 업종과 종목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이데일리온의 이재선 파트너와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코스피 5천이 지금 뭐 정말 이제 코앞이에요. 네. 언제라도 지금 막 갑자기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네. 앞자가 O자로 바뀌는 것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저희가 작년부터 얘기했던 코스피 5천 목표치에 도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현대차그룹주도 잠시 쉬고 있고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잠시 쉬는 이런 상황. 어떻게 5천 코앞에서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뭐 준비는 이미 다들 잘하고 계시지 않나 그런가요? 싶고요. 아니더라고요. 근데 시청자분들 중에 네. 포모가 많이 오셨더라고요, 다들. 아, 그러세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준비하셔도 제가 볼 때 전혀 늦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코스피 5,000포인트는 제가 볼 때 그렇게 중요한 자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목표가 뭐 5,000이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 정부의 목표인 거지 여러분들의 목표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7,000, 8,000, 10,000포인트도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네,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세 종목 다들 알고 계시는 우리 전자닉스와 현대차 안 들고 계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왜 지금 내 종목만 안 오르는가, 내 계좌는 왜 별로 재미가 없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그런 것 같아요. 소외주는 아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상승장은 가는 종목, 가는 섹터만 간다. 그래서 작년부터 반바지법 조방원이 이렇게만 알려드렸고 그중에 2차 전지만 조금 느리다. 왜냐하면 시작점 자체가 다르잖아요. 조방원이나 이런 부분은 지주사나 이런 부분은 상반기에 좋았고 작년 상반기에 좋았고 그리고 반도체가 하반기부터 좋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동차나 이쪽도 로봇 밸류 받는 거 작년 말부터예요. 그러면은 2차 전지 언제부터 좋아지느냐라고 하면은 작년 말에 기술적 반등 한번 나오고 휴식 취한 다음에 움직이는 게 적당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린 걸 보면은 네. 뭐 지금 오늘이나 뭐 어제나 해서 일부 종목들은 이제 슬슬 기술적 반등은 나오고 있어요. 제가 계속 강조해드렸던 전기차 캐즘에 맞물려서 ESS가 나온 거는 좋은데 그건 상쇄 정도 되는 거고 그럼 또 다른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전고체 쪽이 좀 더 빠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삼성 SDI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종목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투자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갖고 가셔야 돼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트렌드라는 거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그대로 적용해서 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트렌드에 맞는 스토리가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 계좌에 담아 놓으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땐 절대 소외될 일이 없습니다. 네,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1월을 준비하는 종목들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라고 할 때 지난달에 구성해 놓은 종목들이 지금 다 100% 넘어가고 뭐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네네네. 50%는 기본입니다. 기아 같은 대형주도 넘어가고 있는데요. 자, 그런 걸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은 남이 안 본 것들만, 나만 좋아하는 종목은 정말 나 혼자만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남은 안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좋아하는 종목 중에 스토리가 딱 맞아떨어지는 종목들로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코스피 아직 1000포인트 안 넘어, 아니 코스닥은 아직 1000포인트도 안 넘었어요. 코스닥이 1000포인트 넘어가면서부터 개인 투자자분들은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하실 거고 그리고 그때부터가 진짜 본격적인 여러분들 계좌 상승일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아직 우리 코스피 5,000 넘어가더라도 개인 투자분들의 상승작 시즌2는 남아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말로 없는 시즌2도 존재하는 거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제가 교육해드리고 정리해드리는 내용들 잘 보셨다가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시고 적절한 타이밍에 이렇게 잘 담아보신다라고 하면은 절대 소외되지 않는다. 지금 시장에서 승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도 종목들을 응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항상 깨닫고 여러분들이 함께 응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말씀을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시청자분들이 뭐 제 주변에 이렇게 올랐는데 나는 안 올라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네. 한번 여쭤봤습니다. 하지만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지금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뭐 코스피 5,000 도달하고 그다음 코스닥 다음 턴 이어가고 하면 또 올라가는 게 또 계속 상승 추세 타면 또 한 번 저희 수익 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말로 없는 종목, 말로 없는 업종을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불장인 상황에서 같이 또 저희가 말로 없는 쏘아 올릴 수 있을 오늘의 4번 타자 업종은 뭘로 골라볼까요? 자, 이번 주는 그룹사들 뭐 네. 신년의 정책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 받고. 네, 그래서 오늘은 뭐 LG 봐야 되지 않나 아예 싶습니다. LG 그룹. 제일 어려운 그 그룹사가 아닌가. 아, 그러니까요. 네, 저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건데 조금 정말 애매해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기에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심도 있게 좀 다뤄봤는데 그럴까요? 네, 내용이 좀 많은데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ABC 하나로 끝날 것 같습니다. ABC? 네. ABC, 우리 ABC 주스 아닙니다. ABC는 AI, 바이오, 그리고 클린테크로 연결되는 사업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전략이 그동안에는 이제 계속 연구하고 개발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성과로 연결되면서 결실이 나오는 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광모 회장이 기존부터 계속 ABC를 외쳤었는데 차별적 가치의 실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대체 뭐가 차별인데 당신들이 원하는 차별은 뭐냐라는 것인데요. 핵심은 이거예요. 네. 우리 그냥 실험실에서 연구하는 걸로는 혁신이 나올 수 없다. 지금 시대의 혁신이라는 것은 고객의 삶에서 그 가치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것이 혁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번에 신년사에서 나온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ABC가 그렇게 만들어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얘기 들어보면은 또 그럴싸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을 만족시켜주는 게 지금 AI가 굉장히 산업적인 부분 그리고 일반적인 우리 일상생활에도 챗봇부터 시작해서 많이 다가와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시대를 빠르게 바꿔주고 있습니다. 바이오는 말할 것도 없죠. 인구 고령화 시대에 바이오 빼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저도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클린테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앞으로는 뭐 탄소 제로도 있고 뭐 계속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환경도 좋아야 된다라고 유럽에서부터 시작된 운동인데 뭐 트럼프만 지금 안 하고 있지 뭐 전 세계가 지금 공감하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계를 돌파해서 이제 본인들의 압도적인 기술로 시장을 리딩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AI 같은 경우도 뭐 엑사원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AI다라고 하면 엑사원 정도밖에 아직은 뭐 물론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 X도 있지만 공공기관이나 은행이나 뭐 이런 쪽에 다 들어가고 가장 각광받고 있는 게 엑사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사 AI의 레니게이드 또 이렇게 쫑긋하고 이제 귀를 세우고 전파를 딱 세우고 보셔야 되는데 네. 레니게이드가 들어갑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전에서 학습하고 그리고 수행을 하는 그리고 우리한테 무언가를 제안할 수 있는 이런 공감지능 스마트홈 이 시스템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과거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LG가 스마트폰 사업부가 그렇게 아킬레스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했던 게 이 부분 때문이 아니었나 싶어요. 요즘에 삼성 보면은 뭐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걸 제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집안에 있는 뭐 불, 뭐 가스 모든 걸 다 제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 지금 이렇게 추운 날 외출로 돌려놓고 나와서 집에 들어가기 한 10분, 15분 전에 따뜻하게 켜놓고 들어가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들어가자마자 그냥 미소가 가득 번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측면, 굉장히 단순한 것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리고 비서 로봇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과거부터 CES에 계속 이제 출품을 하면서 우리 기술력 이만큼 올라와 있습니다라고 항상 얘기를 많이 했던 기업이 LG그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기술력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이 기업이 어떻게 보면은 남들보다 너무 빨리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실제 상용화 될 때는 특허가 끝나 있거나 이런 네. 만료돼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앞서간 게 좀 흠이 된 부분도 있지 않나, 좀 아쉬운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런 부분 보시고 뭐 바이오 쪽이라든가 클린테크라든가 미래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 부분까지 잘하고 있는 기업이니까 이 부분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찾아보신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몇몇 종목, 핵심 종목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오늘 보시면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4번 타자 업종 LG그룹주들을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A, B, C 전략으로 지금 LG는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그럼 요거와 관련된 종목들을 이제 하나씩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네. 자, 가장 먼저 든든한 종목, 안타 종목으로 1루까지 출루할 수 있을 종목을 선택해볼까요? 네, 든든한 종목은 LG전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LG전자? 네. 그동안 제가 스마트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서 너무 큰 아픔을 겪다가 이제 그 정도를 떼어낸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회복 기간을 다 끝나고 이제는 성장할 수 있는 구간으로 넘어갔는데 그거 떼어낼 때 그럼 스마트폰 사업부를 대체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느냐라고 우리가 얘기했을 때 뭐였습니까? 전장 사업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가 이 당시에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LG그룹 같은 경우는 껍데기 디자인만 잘하면은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에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부터 시작해서 전기차에 대한 모든 걸, 뭐 가장 핵심이 되는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다 만들 수 있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렇네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기업이 만들 수 있는데 전기차를 만들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 TSMC와 똑같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고객사와 경쟁하지 않는다라는 슬로건으로 삼성전자를 공격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삼성전자는 본인들도 반도체를 설계를 하겠다라고 계속해서 엑시노스에 대한 미련을 아직도 못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또 탑재한다라고 하는데 LG는 그렇게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완제품 안 만들고 고객사에 그냥 부품만 공급할게. 글로벌 고객사들한테 계속 공급할게 했더니 정말로 핵심 공급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전장사업부에서 지금 여러분들도 계속 테슬라 생각나시죠? 로봇으로 전환되고 있고 테슬라의 로봇 부품 밸류체인으로 들어가는 게 LG그룹이다라는 얘기가 우리 다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로봇에 대해서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서 준비했던 기업은 LG그룹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로보스타, 로보티즈, 엔젤 로보틱스 등등뿐만 아니라 미국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기업들에다가도 과거부터 수년 전부터 계속 투자를 해왔던 기업이 LG그룹이에요. 그러니까 클로이를 매년 CES에 출품하고 하면서 우리 이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들도 있으니까 이 기업들에다가 부품을 공급받으세요. LG에서 원하는 거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LG에서 준비를 잘하고 있다라는 거. 뭐 LG 마그나도 지금 이제 흑자 전환에 안착하면서 서서 이제 키워 나가고 있다라는 거. 전기차 쪽이 조금 부진하다라고 하면 다른 부분으로 이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나 이런 쪽으로 해서 키워 나가고 로봇 쪽으로 키워 나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가장 든든하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다가 뭐 가전 플랫폼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이제 백색 가전을 LG가 제일 잘 만든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TV를 파는 것보다 마진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TV를 팔면서 거기에 나오는 광고나 콘텐츠들로 얻는 수익이 더 많다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사업을 이제 전환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기존에는 일시 판매형으로 갔었는데 요즘에는 LG 구독제가 나오기 시작하고 맞아요. 있죠. 구독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캐즘이나 이런 거 없이 아예 안정적인 매출이 꾸준히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전체적으로 이제 구독 서비스가 이제 되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LG가 플랫폼화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저 측면에서 또 AI 같은 경우에도 뭐 칠러나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뭐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으니까 가장 든든하게 볼 수 있고 대신 수급이 아직 없어서 그런데 수급 들어오는 것만 확인하고 들어가신다라고 하면 LG전자도 제가 볼 땐 2배 이상 넘어가도 이상할 게 전혀 없는 기업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안타 종목 든든한 뭐 LG전자를 주셨어요. LG그룹주 중에 뭐 가장 첫 번째 봐야 할 종목이죠. LG전자 안타 종목 봤고요. 자, 이제 조금 더 빠른 종목으로 가볼까요? LG그룹주 중에 빠른 종목이 있나요? 빠른 종목이 이루타 종목. 없어 보이는데 생각보다 빠른 종목이 바로 LG이노텍입니다. 그렇죠. LG노텍. 네, 한 종목 정도 저도 찾았습니다. 빠른 종목으로.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좀 많이 올라 있는 상태라서 살짝 눌리는 걸 기다려야 되는 혹은 기간 조정을 좀 받는 걸 기다려야 되는 구간인데 트레이딩 종목으로는 이 종목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높은 F 의존도가 문제였는데 이거를 이제 자율주행 전장 쪽으로 확장한다라는 말씀을 꾸준히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원래 애플카 쪽에 들어가서 애플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거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애플카가 무너지고 다른 쪽으로 이제 전환을 하기 시작하면서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애플카가 완성이 안 된 게 LG노텍에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복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폴리디즘이나 이런 뭐 광학 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이폰을 넘어서 타사 플래그십에도 확장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 아이폰 의존도를 낮추는 필수 과정인데 이게 드디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모빌리티, 자율주행의 눈을 이미 장악해서 200m 라이다, 고성능 히팅 카메라 이런 쪽으로 해서 누구보다 카메라 잘 만드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LG노텍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뭐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고 뭐 AP 모듈 생산 능력까지 늘어나가고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 모빌리티 분야 올해의 핵심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수년 전, 한 5년, 6년 전부터 준비해왔던 기업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LG노텍 어떻게 보면은 아이폰 의존도를 이제는 좀 덜어낼 수 있는 구간이 오지 않았나, 그 원년이 되지 않나 싶고요. 기판 소재 같은 경우는 FC BGA 소재나 이런 부분은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AI는 관련된 쪽 다 쇼티지다라는 거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 더욱더 성장한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 멈출게요.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트레이딩 관점으로 꾸준히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루타 종목으로 LG이노텍 트레이딩 관점으로 함께 체크를 해봤고요. 또 이제 호타 준족으로 넘어갑니다. 3루타 종목, 멀리도 빨리도 갈 수 있을 종목 뭘까요? 네, 멀리 빨리 갈 수 있는 종목은 LG화학을 선정을 했습니다. LG화학. 네. 예. LG그룹에서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는 LG에너지 솔루션의 지분 가치 평가 이 정도로 해서 어떻게 보면 SK그룹의 SK스퀘어처럼 활용을 했었는데 네, 그렇죠. 그 부분은 이제 조금 덜어내고 이제 수년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부분은 좀 덜어내고 이제는 좀 있자라고 하면서 자체적으로 양극재를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계속 공급을 하고 있었고 LG에너지 솔루션에 너무 의존도가 높지 않았냐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글로벌 기업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도요타나 GM 쪽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고객사를 다변화하고 있다라는 거.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IRA 수혜 받는 건 당연한 거고요. 테네시 양극재 공장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이런 측면에서 미국에서 생산하는 거 트럼프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그의 취향에 맞게 뭘 준비할지 그렇네요. 몰라서 테네시에 준비해 보았어라고 이미 준비를 다 맞춰놓은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석유화학 부분은 계속 어려워요. 지금 전체적으로 글로벌 소비가 수요가 줄어들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석유화학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버리고 이제 프리미엄 라인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플라스틱 재활용이라던가 아까 말씀드렸던 클린테크 쪽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태양광 소재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지금 저가형은 뭐 다 이제 싹쓸이를 하고 있는데 따라오기 힘든 고난이도 기술 쪽으로 넘어가고 프리미엄 가치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뭐 체크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잊고 계시는 게 LG 생명과학을 흡수합병한 게 LG 화학이에요. 네, 그쵸, 그래서 맞아요. 바이오 부분을 바이오.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의 아베오를 인수해서 여기 신장암 치료제가 이제 점유율 상승하고 매출이 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은 바이오도 이제 한 축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통풍 치료제부터 시작해서 임상이 계속 진행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잘 지켜보시면은 제가 볼 때는 성장성만큼은 어느 기업에도 뒤지지 않는 게 바로 LG 화학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LG화학을 3루타 종목, 코타준족 종목으로 선정을 해봤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말로 없는 전에 그 전에 알려드렸던 저희 말로 없는 종목들 이게 보는 재미가 있어요, 그렇죠? 랭킹 네. 바뀔 때마다. 네. 자, 한번 체크해보고 종목들 전략도 다시 짜볼까요? 네, 뭐 뉴로메카는 오늘 정지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네. 나서 내일 상승 흐름 나올 거예요. 그러면 윗꼬리 달고 밀릴 테니까 상승 흐름이 정체된다 싶으면은 여러분들 꼭 정리하시고 수익 비중을 실현하고. 크게 줄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은 제 엠베드 교육방에도 항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뭐 SBB테크 같은 경우는 장중에도 제가 올려드리고 이제 네. 나왔는데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하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순위 변동이 뭐 대격변이 있었습니다. 1위부터 싹 다 바뀌어 있는 D&D 파워텍 아, 빼고는 그러니까요. 1페이지가 다 바뀌어 있습니다. 네. 2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대건설이 또 새로 현대건설이 또 진입을 들어왔네요. 했는데 네, 9위로 올라와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자존심이 상했는지 또 이제 수익률을 네, 올리면서 올라오고 또 있어요. 이제 살짝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100%는 기본적으로 넘어가고 200%, 300% 갈 수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는 70% 아래 종목이 못 들다 보니까 말로 없는을 달성해도 안타깝게 못 올라온 종목들이 아, 있으니까 그렇네요. 간단하게 볼게요. 자, 두산 로보틱스부터 차트 보면서 부산 보시면은 로보틱스죠. 어제 오늘 좋아요. 네. 네. 지금 12만 원 오늘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시면 돼요. 12만 원 이탈한다. 지금 시간부터는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30%에서 50%씩이라도 줄이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눌림목 나올 테니까 눌림목에서 보시면 되고 로봇주들 최근에 뉴로메카, SBB테크 다 많이 올라왔잖아요. 다른 종목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휴식 구간 잡아도 이상할 게 없다라는 거. 대신 12만 원 유지하면 그냥 보유하시면 됩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 홈런을 계속 달성하는 종목들이 또 기아도 달성을 했는데요. 네. 17만 원 드디어 달성을 했습니다. 언제 갈지 모르겠다. 이거 너무 안 움직인다 하셨는데 금방 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쉬어도 되는 구간이 비슷하게 와 있어요. 그래서 17만 원 오늘 넘어가면 보유하시는데 오늘 못 넘어간다라면 조금 한 30%라도 줄이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현대건설. 경우도 목표치에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올라오고 있는데 현대건설은 제가 볼 때는 중장기적으로 그냥 들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꺾일 때까지 들고 가셔도 됩니다. 조정받아도 오히려 더 사야 되지 지금 여기서 끝날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SBB테크 이 종목은 이제 슬슬 조금 줄이시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8만 원 유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아마 지금도 싸우고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장중에도 올려드렸어요. 8만 원 유지 안 되면 그냥 크게 좀 비중 줄이셔도 됩니다라고 요 정도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차트들이 다 이렇게 급격하게 막 J커브 그리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 종목에 따라 이 선택은 약간 달라지지만 네. 전략 알려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말로 없는 종목 볼게요. LG그룹주들 중에 말로 없는 종목으로 뭐 볼까요? 참 멀리 갈 만한 종목을 찾기 여러분들이 힘든 그룹주가 참 LG그룹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제가 또 찾아냈습니다. 뭐죠? 지금 너무나도 좋은 위치에 있고 이제 막 급등 전에 포착된 종목이에요. 저는 이 종목이 멀리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바로 LG CNS입니다. LG CNS요. 네, 저는 LG그룹에서 LG전자하고 LG CNS 이쪽이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좀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LG화학 같은 경우는 조금 천천히 움직이다가 뒤에 가서 이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시간이 생각이 필요하다. 들어요. 그래서 LG CNS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AI, ABC의 맨 앞에 있는 AI를 담당하고 있는 엑사원 이쪽 담당입니다. 그래서 금융, 뭐 제조업, 공공기관 다 공급하고 있고 시스템을 구축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가장 잘 나가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무인 운송 로봇에 대한 부분,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업용 클라우드나 이런 부분도 이미 AM 사업은 압도적으로 국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올해부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니게이드가 이제 출시가 돼서 양산이 되고 엑사원이 점점 더 이제 커질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기대감은 좀 충분히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형 AI를 이제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되고, 과거에는 이제 노동력, 인력에 좀 충실한 SI 쪽으로 이제 중심을 잡아서 디스카운트 받았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는 다 AI와 클라우드로 전환시키면서 60% 이상이 전환됐습니다. 그렇다면 디스카운트 요인이 해소되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보시면 딱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차트 보시면 가격 전략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네. 지금 7만 원 이하에 나와 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수급이 조금 약하긴 한데 양봉 세워주고 돌파 시도하는 거 좋습니다. 만약에 한번 눌려서 21선까지 다시 내려가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가격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구간에서 7만 원 유지해준다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강하구나, 여기서 수급 한번 넣어주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가면 1차적으로는 8만 5천 원, 2차적으로는 10만 원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본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 아주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구간이고, 지금은 급등하기 전에 조금 전에 멋지게 움직이는 종목들처럼 움직이기 직전에 여러분들이 포착할 수 있는 구간이니까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LG CNS를 역시 뭐 AI나 또 관련해서 뭐 요즘 뭐 스테이블 코인 한때는 막 이때 올라갔을 때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많이 올라갔지만 네. 어쨌든 엑사원 AI에 관련돼서 핵심 종목으로 LG그룹주 말로 없는 종목으로 선정해드렸으니까 지금 가격에서 한번 잘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재선의 말로 없는 좋은 종목도 알아봤습니다. 또 이제 파트너님 바로 또 유튜브 라이브 하러 이동하셔야 되니까요. 보내드릴게요. 오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 앤 오프.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숫자 코스피 5천에 대해 이야기해봅니다. 지금 주식시장 스위치는 온. 코스피 지수는 이미 4,800선을 넘어섰고 이제 5천도 가능한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시장은 들뜨고 기대도 커지고 있죠. 그렇다면 코스피 5천은 왜 이렇게 상징적인 숫자가 됐을까요? 그리고 그 숫자가 오면 우리 경제와 일상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세 가지 포인트로 짚어봅니다. 첫 번째, 코스피 5천에 열광하는 이유. 코스피 5천은 단순한 지수 목표가 아닙니다. 이 숫자는 한국 시장이 신흥시장에서 선진시장으로 넘어가는 경계선처럼 인식이 되죠. 글로벌 자금이 한국을 다시 평가하는 구간, 기업 가치가 구조적으로 한 단계 올라갔다는 신호, 한국 증시의 디스카운트가 해소됐다는 상징. 그래서 코스피 5천은 수익률보다 위상의 문제로 받아들여집니다. 얼마를 벌었느냐보다 어디까지 올라왔느냐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두 번째, 코스피 5천이 유지된다면 중요한 건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것입니다. 코스피 5천이 일정 기간 유지된다면 시장과 경제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기업은 단기 실적 방어보다 장기 투자와 고용을 고민하기 시작하고 금융권은 리스크 회피보다 자금 공급과 투자 중개에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연기금과 연금 자금은 방어 중심 운용에서 수익 중심 구조로 전환됩니다. 이 흐름이 이어질 경우 주식시장은 금융시장을 넘어 실물 경제의 심리 엔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야 비로소 경제가 살아난다는 말이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단순히 숫자만 오른다면? 문제는 조건입니다. 코스피 5천이 유동성만으로 만들어진 숫자라면 이 기대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외국인 단기 자금 중심 상승, 기업 이익 개선 없이 밸류에이션만 확장, 금리 환율 변동성이 계속 큰 상태. 이 경우 코스피 5천은 경제 회복의 신호가 아니라 기대가 과열된 지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승은 서민 경제에 거의 전달되지 않습니다. 물가는 그대로인데 자산 가격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코스피 5천은 경제를 자동으로 살리는 숫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기업 이익, 고용, 소비, 자본 흐름이 함께 버텨낸 5천이라면 그 숫자는 분명 의미를 갖습니다. 결국 코스피 5천이 희망의 숫자가 될지 잠깐의 착시로 끝날지는 그 숫자를 지탱하는 구조에 달려 있습니다. 숫자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는 유지될 때만 변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코스피가 4,9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곧버스 매수에 속도를 냈다. 지수가 고점권에 근접했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역베팅 자금이 연중 최대 규모로 몰린 것이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은 전날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를 860억 원어치 순매수했다. 올해 하루 기준 최대치다. 반면 같은 날 코덱스 레버리지는 400억 원 넘게 순매도했다. 성과는 부진하다. 해당 곧버스 ETF의 최근 한 달 수익률은 마이너스 30% 후반까지 밀렸고 다른 코스피 곧버스 상품들 역시 주가 1,000원 아래로 내려앉았다. 그럼에도 거래량은 급증하며 단기 반등을 노린 단타와 물타기 매매가 뒤섞이는 양상이다. 시장에서는 5,000피를 앞둔 경계 심리가 곧버스 매수로 표출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상승장이 이어질 경우 레버리지 인버스 특성상 손실이 빠르게 확대될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제기된다. 바이오 스토리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의 김진수 기자와 함께 국내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 깊숙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세계 3대 바이오학회라고 할 수 있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진행됐고요. 국내 관련된 기업들의 기사도 쏟아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올해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 중에 주목을 해볼 만한 유망한 바이오 기업들이 어떠한 기업들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요.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바이오 기업들 어디가 있을까요? 네, 이제 이데일리의 이제 프리미엄 바이오 콘텐츠 플랫폼인 팜이데일리가 네. 2026년 유망 바이오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올해도 이제 기술 수출, 매출 고성장, 고수익 미용 의료기기 등 부분에서 호재가 예정돼 있거나 이제 가치가 크게 오를 것으로 기대되는 바이오 기업들이 선정됐는데요. 2023년부터 이제 선정을 시작한 이 유망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 3년 연속 KRX 300 헬스케어 지수 대비 수익률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동일한 투자금을 이 KRX 300 헬스케어 지수가 아닌 팜이데일리가 선정한 유망 바이오 톱10 종목에 넣었다면은 약 100%의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었던 셈인데요. 팜이데일리는 이제 올해 주목해야 할 바이오 기업으로 LNC 바이오, IMBDX, 에이프릴 바이오, 시어스 테크놀로지, 뉴로핏 등을 꼽았습니다. 알겠습니다. LNC 바이오, IMPDX, 에이프릴 바이오, 그리고 시어 테크놀로지, 뉴로핏 이렇게 5가지의 기업을 우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장 먼저 LNC 바이오를 첫 번째로 선택을 해주셨네요.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네, LNC 바이오 제가 네. 여기 나와서도 몇 번 이제 맞아요. 말씀드렸었는데 스킨 부스터 이제 뭐 ECM 기반의 세포외 기질 기반의 스킨 부스터 제품을 이제 최근에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데인데요. 이 이제 스킨 부스터 리투오를 통해서 올해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을 이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투 같은 경우에 이제 피부 내 세포의 기질 환경을 복원하고 세포 재생을 유도합니다. 단순한 보습이나 이제 볼륨 개선을 넘어서 피부 구조와 기능까지 동시에 향상시키는 것인데요. 다른 스킨 부스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상처를 내고 그 상처에 새살이 돋으면서 뭐 피부가 좋아지는 이런 방식도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리투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포 생분 자체를 넣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술 후
뭐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요. 시술 주기도 더 길어서 편의성도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LNC 바이오 같은 경우는 리투오의 판매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리투오 매출이 60억 원 가량 됐는데요. 리투오는 이제 품귀 현상 등으로 흥행을 이어가고 있고 뭐 품절템으로까지 불리고 있는데 국내외 공급 병의원도 누적 2,000곳 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현 추세대로라면 리투오의 올해 매출은 200억 원 이상으로 예상되고요. 이제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LNC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추가 제조소 착공도 준비 중입니다. 지난해 이제 월 2만 4천 개 수준인 제품 생산 능력을 올해는 상반기에 5만 개로 늘리고 하반기에는 8만 개까지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제 LNC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첫 매출 1,000억 원 달성 그리고 영업이익 100억 원 돌파가 예상되면서 유망 바이오로 선정됐습니다. 네, LNC 바이오 스킨 부스터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올해 괄목할 만한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첫 번째 종목으로 짚어주셨고요. IMBDX 같은 경우에도 몇 차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IMBDX도 제가 몇 차례 또 설명을 네. 드렸었는데 IMBDX는 이제 국내를 대표하는 액체 생검 기업입니다. IMBDX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신제품 출시, 그다음 기존 사업을 확장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데요. 조직 검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암 진단 분석의 글로벌 스탠다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직 검사의 경우에는 이 조직 일부를 특정해서 채취가 이루어지고 해당 검체에 대해서 분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샘플링 에러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좀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이제 문제가 있는 조직을 잘 채취한 경우에는 암 발견을 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조금만 비껴서 채취하거나 좀 옆을 채취했을 때는 암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액체 생검 같은 경우에는 혈액, 소변, 뇌척수액, 타액 등 체액 속의 유전자 DNA를 분석하기 때문에 몸 곳곳 병소에서 흘러나온 분자 신호를 통합적으로 수집합니다. 따라서 이제 암을 더 잘 포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런 장점을 바탕으로 이제 전 세계 액체 생검 시장 규모가 2024년에 17조 원 가량이었는데 2030년에는 33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고요. 연평균 성장률은 11.5% 정도로 이는 이제 전체 암 진단 시장의 성장률의 2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연평균 2자릿대 성장률을 보이는 시장이 액체생검 시장인데 그렇다면 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도 몇 기업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IMBDX를 주목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일단 IMBDX의 사업 자체는 암 네. 쪽에 집중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네. 인류의 가장 큰 적이 암이다 보니까 이 암을 액체생검으로 어떤 식으로 발견하고 뭐 탐색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강점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IMBDX는 이제 암 조기 발견, 진행암 분석, 암 재발 분석 등의 암 전주기 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IMBDX 같은 경우는 혈액 내 순환 종양 DNA, ctDNA라고 하는데요. 이것 같은 미량의 분자 신호를 정밀 분석해서 종양의 유전적 변화를 분석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진행암 분석 부분에서는 글로벌 액체 생검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가던트 S 대비해서도 우수한 제품을 곧 출시한다는 계획이고요. 조직 검사가 이제 점차 액체 생검으로 대체되고 있다는 점은 IMBDX의 실적에 기대를 더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이제 액체 생검의 조직 검사 대체율이 약 7%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액체 생검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올해는 더 빠르게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IMBDX는 이제 액체 생검의 조직 검사 대체율이 10%를 넘기는 경우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IMBDX가 최근 분석한 최근 추세를 보면은 액체 생검의 조직 검사 대체율이 올해 중으로 10%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IMBDX는 올해 분기 기준 손익분기점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좀 좋아하는 이슈 중에 하나가 흑자 전환 실적의 성장성인데 올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대표적인 신약 개발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부분을 주목해야 될까요? 네, 이제 신약 개발 플랫폼 네. 자체를 기술 수출할 수 있는 플랫폼을 수출한다는 것 자체는 계속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도 표현되는데요.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올해 다수 임상 결과를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플랫폼 기술, 자체 항체 단백질 플랫폼인 사파 플랫폼과 이를 확장시킨 차세대 다중항체 플랫폼 리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해볼 만하고요. 핵심 파이프라인인 APB-A1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덴마크 룬드백에 기술 수출됐고요. APB R3 같은 경우에는 2024년에 미국 에보뮌에 기술 수출됐는데요. 설립 이후 5건의 기술 수출이 있었고 누적 계약 규모가 9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 사파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여러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기술 이전 성과를 냈지만 지난해까지는 이 플랫폼 자체의 확장성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올해에는 인체 데이터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고 이런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의 파이프라인 소식이 좀 오겠다는 좀 기대감이 있을 것 같은데 이 기업을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신 분들은 어떤 부분을 주목하면 좋을지 이 부분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이제 올해 1분기에 바로 이제 파이프라인에 대한 결과 발표도 예정돼 있는데요. 네. 에보뮌이 기술 도입한 APB R3 같은 경우에는 아토피 2회 이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인터루킨 18을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기전이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를 통해서 유효성만 입증한다면은 적응증 확장의 여지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고요. 에보뮌이 이제 연내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등으로 APB-R3의 적응증을 확장할 것인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룬드백도 올해 상반기 APB-A1의 갑상선 암병증 임상 1상 최종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임상 결과를 통해서 이 사파 플랫폼의 고난도 면역 타깃 적용 가능성이 명확해질지가 기대되고요. 그다음에 APB-A1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 암병증 임상 1B 이상 중간 결과에서 효능을 입증하면서 개념 검증까지 확보했고요. 연내 임상 2상까지 진입이 예상됩니다. 향후 이제 다발성 경화증, 중증 근무력증 등의 적응증 확대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에이프릴바이오가 이러한 연속적인 이벤트를 통해서 플랫폼의 기술 가치를 입증한다면은 시가총액에 대한 재평가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토피에다가 갑상선 암병증 여러 가지의 임상 관련된 이슈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게 또 성공적인 소식이 들려와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을지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굉장히 강한 상승력, 거의 한 주가의 상승력이 1000%를 넘긴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그 지난해 시어스 테크놀로지의 그 주가의 상승세가 올해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우선 오늘 같은 경우에는 8% 넘게 급등세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 주목해 볼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지난해 굉장히 네. 주목받은 기업인데요.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이제 지난해 1월 2일 기준으로 1,500원 수준이던 이제 주가가 12월 30일에는 13만 원을 넘어서면서 1,100% 이상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연초 대비 주가가 이제 10배 이상 오른 곳은 국내 증시에서 단 3곳에 불과했는데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서는 시어스 테크놀로지가 유일했습니다. 주가 급등의 핵심에는 이제 원격 환자 모니터링 플랫폼인 싱크가 있는데요. 싱크는 이제 기존의 의료진들이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는 직접 돌아가면서 환자들의 상태를 확인했다면은 싱크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생체 신호를 원격 및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비로 기존 시장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솔루션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싱크는 이제 병상 단위로 도입되면서 병원과 수익을 공유하는 구조인데요. 의료진의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병원에도 수익을 높여주기 때문에 병원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점령하고 있고요. 실제 이제 도입을 살펴보면은 2021년에 서비스 시작 이후 2022년 40병상이었다가 2023년에는 90병상, 2024년에는 840병상으로 늘었고요. 2025년에는 11월 기준 도입 병상 수가 17,000개까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격 환자 모니터링 플랫폼 관련된 사업을 여기 하는데 시장에서의 그 성장성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다면 성장을 더 할 수 있다. 좀 긍정적으로 해석해도 좋을까요? 네,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했지만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국내 병상 수를 보면 좀 그런 식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아직까지 이제 싱크를 도입한 전체 병상 수는 싱크 도입이 가능한 전체 병상 수는 70만 개로 추산됩니다. 이제 싱크의 현재 도입률이 2%에 불과한 것인데요. 2%의 시장 침투만으로도 380억 원의 매출을 창출한 것은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요. 나머지 이제 98%가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점, 이게 굉장히 주목할 만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추가 보험 수가 확보도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싱크는 이제 지난해 말 국산 제품 최초로
심전도 감시 보험 수가를 획득했고요. 그다음에 매출이 이제 이를 바탕으로 급성장했고 현재는 이제 원격 심박 감시를 포함해서 총 3개 항목에서 보험 수가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시저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올해를 기점으로 해외 시장 공략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인데요. 핵심 타깃으로는 세계 최대 의료 시장인 미국이 꼽힙니다. 선봉에는 이제 부정맥 진단 솔루션인 모비케어가 있고요. 모비케어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 중에 착용이 가능한 웨어러블 패치 형태로 제작되는데 기존 심전도 검사 대비해서 검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늘렸습니다. 이런 경쟁력을 바탕으로 올해도 성장이 예상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2%인데 국내만 했을 때 380억 원이면 국내 시장만 다 이제 포진된다고 하더라도 1조 9천억 원가량의 매출을 낼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도 좀 괄목할 만한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여쭤볼 기업이 뉴로핏인데 AI 기반의 알츠하이머 진단 그리고 분석 기업으로 시장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어떤 부분을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이제 뉴로핏이 본격적으로 제품 출시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도 진출한다는 점이 굉장히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제 AI 기반 알츠하이머 진단 및 분석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급부상한 것이 바로 이 뉴로핏입니다. 지난해 코스닥 시장에 이제 성공적으로 입성한 뉴로핏은 글로벌 빅파마인 로슈, 일라이 릴리와 연구 계약을 맺으면서 눈길을 끌었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아리바이오와 경구용 알츠하이머 치료제 임상 3상을 협력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뉴로핏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에 미국 FDA 승인을 목표로 핵심 제품인 뉴로핏 아쿠아 아이디 출시를 준비하고 있고요. 아쿠아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MRI와 PET 영상을 종합 분석하는 솔루션으로 알츠하이머 치료제 처방에 필요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지난해 10월 달에 미국 델라웨어주에 이제 100% 출자한 현지 법인을 설립했는데요. 미국은 이제 전 세계 알츠하이머 환자가 가장 많은 시장으로 꼽힙니다. 미국 알츠하이머 환자 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7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돼 있고요. 앞으로 이제 2060년까지는 1,38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제 미국 법인이 본격 가동될 예정인데요. 미국 법인장은 문영준 CBO가 경미하고 조시 코헨 이제 미주 사업총괄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조시 코헨 같은 경우에는 코텍스 AI에서 CCO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고속 성장을 이끈 주요 인물로 평가받고 있고요. 또 이제 필립스, 쉐어드 이미징 등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에서 10년 이상 세일즈 및 마케팅 업무를 총괄한 경력을 갖고 있는 만큼 빠른 시장 점유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진수 기자와 함께 올해 주목해 볼 만한 유망 바이오 기업들 총 5곳의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투자 포인트 정리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자님과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중 갈등 속에서도 글로벌 빅파마들은 중국 바이오를 선택했다. 정치보다 실리였다. 올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현장에서는 중국 기업의 기술 수출 소식이 연달아 쏟아졌다. 에브비는 중국 레미젠의 이중항체 항암제 후보 물질을 최대 56억 달러에 도입했고, 노바티스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전달 기술과 방사성 리간드 치료제 등 중국 자산 2건을 동시에 사들였다. 빅파마의 시선이 미국, 유럽을 넘어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반면 한국 바이오
바이오는 조용했다. 기대를 모았던 대형 기술 수출 발표는 없었고 증시에서도 제약 바이오 섹터는 시장 대비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현장에서는 딜의 문제라기보다 준비의 문제라는 평가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관건을 후기 임상으로 꼽는다. 중국은 임상 속도와 데이터 축적에서 앞서 있지만 한국은 임상 이상 자산이 여전히 부족하다. 결국 빅파마가 살 수 있는 단계까지 임상을 끌고 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네, 장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 함께 하실 시간이고요. 오늘은 SK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청원 차장 함께 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연도 들어서 계속 좋았던 우리 시장 코스피가 오늘 조금 꺾이는 흐름, 코스닥이 반면에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분석하셨을까요? 전체적으로 이슈가 한 가지 있었죠. 시장 위험으로 발발할 수 있을 만한 이슈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게 그린란드 관련된 이슈였는데 오늘 아침에 키움증권에서도 리포트가 하나 나온 걸 살펴보게 되면은 이 그린란드 이슈가 단기적으로 시장에 주는 충격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인 거죠. 미국과 유럽의 갈등입니다. 미국은 어떻게든 그린란드를 조금 자기 쪽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유럽이 지금 그걸 가만히 놔두고 있지는 않는 거죠. 보복 관세를 시행함과 동시에 통상 위협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시장의 충격을 조금 가했습니다. 다만 이 시장의 충격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면은 다행스럽게 대단히 크지는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정 부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 또한 이유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첫째로는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EU 측과의 이야기가 좀 오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협상 기간은 대략 2월 1일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있다는 것. 그리고 미국 공화당 내에서도 그린란드의 자국 편입에 대해서 꽤나 부정적이고 미국의 국민들 또한 찬성률이 지금 20%가 안 됩니다. 트럼프가 고집을 피워서 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는 것이 시장의 일정 부분 반영이 되면서 장 초반의 충격을 꽤나 이겨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은 정말 오랜만에 거세게 조금 빠졌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3% 이상 장중에 밀렸는데 최근에 이렇게 빠지는 걸 딱히 기억도 안 납니다. 시장이 대략 장 초반 30분 동안 내리꽂았습니다. 선물지수는 701포인트까지 밀렸는데 여기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은 거죠. 대략 1조까지 늘렸던 매도 물량은 장 후반에 대략 4천억 원 미만까지 줄였고요. 덕분에 시장은 저점 대비 거의 2%나 올라갑니다. 장중에 이렇게까지 올리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걸 해낼 만큼 지금 우리 시장은 강합니다. 그리고 더 좋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지난해 하반기 때 시장이 그렇게 치고 올라갈 때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너무나 잘 갔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만 너무나 힘이 쏠려 있었지만은 지금은 그게 아니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역시나 잘 가고 있긴 하지만 예전만큼은 아닙니다. 반면 현대차, 기아, 거기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방산 자동차 그리고 조선과 원전까지 오늘은 코스닥에서 제약 바이오가 또 잘 갑니다. 우리나라가 잘하는 산업은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산업군들이 있습니다. 그걸 대표로 딱 꼽아놓은 게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인데 지금 여기가 골고루 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어느 한쪽에서 일정 부분 충격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쪽이 상쇄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도 역시나 보였다. 참고로 이러한 흐름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 반도체 흐름 자체는 역시나 괜찮다라고 할지라도 한편으로는 그들 혹은 그들 이상으로 더 좋은 섹터가 저는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후보군은 앞서 이야기드린 것처럼 로봇이나 자동차 그리고 방산, 조선 모두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가급적이면 운영을 함에 있어서는 지금은 조금 섹터를 나눠서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오늘 반도체가 조금 밀리는 양상을 보이다 보니 단기적으로 고점이 조금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이야기도 한번 들렸습니다. 하지만 메모리 업사이클에 대한 전망은 지금 여전히 이어지죠. D램 가격이 1년 전에 비해서 지금 4배 이상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로봇도 피지컬 AI의 양산은 조금 더 상용화될 것이다. 조금 더 빨리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있기 때문에
연초부터 지금 이렇게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잘 갑니다. 그리고 늘상 자동차 회사라고만 생각을 했던 현대차, 지금 로봇 산업을 이제 견인하는 기업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장 자체의 이러한 훈풍이 특정 섹터에 몰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돌기 때문에 시장은 역시나 잘 이겨내는 양상을 보였다는 것. 아쉬운 게 있다면 장 후반에 코스피가 신고가를 또 한번 경신합니다. 4,935포인트까지 올라갔는데 장 후반 대략 1시간 만에 1% 정도 밀렸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차익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미국과 그린란드 이 이슈가 아직까지는 조금은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가급적이면 포트폴리오 전체를 운영을 함에 있어서 특히 파생 상품 같은 경우 거래를 한다면 오버나잇을 하기보다는 조금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산업군이 밝아서 전망이 밝아서 최근에 주가가 가시적으로 점진적으로 잘 올라간 그런 기업들은 오늘과 같은 이러한 충격에 크게 흔들리지는 말고 계속해서 끌고 가시라. 그리고 그 가운데 개인적으로 오늘 4,900 조금 넘어서 마감이 되었다면 저는 내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며칠 안으로 우리는 코스피 5,000포인트를 분명히 만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00포인트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 이상 더 갈 수 있다는 것. 그걸 감안한다면 시장의 호흡을 조금 끌고 가면서 길게 끌고 가면서 실적과 산업 전망이 밝은 기업, 그런 기업이면 언제나 좋다. 그렇게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피의 현재 구간에서 13거래일 만에 흐름이 좀 꺾이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약보합권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4,884포인트 지나갑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현재 구간에서 그래도 상승 탄력을 유지해 주려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0.8%대 강세 마감 예상됩니다. 오늘 외국인의 수급, 기관의 수급이 함께 코스피 쪽에서는 빠져나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1월 20일) 화요일장 국내 증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다시금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는 듯하다가 막판에 힘이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코스닥도 4년 만에 980선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윗꼬리를 달면서 마무리를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트럼프가 마크롱에 대해서 가자 평화회의에 함께하지 않는다면 프랑스 와인에 2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지금 유럽과 미국이 좀 팽팽하게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부분이 마지막 우리 오후장에 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늘 2% 이상 빠지면서 지수 자체를 끌어내리는 영향을 줬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에서 해외에서 만들어진 반도체에 대해서 또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반면에 그동안에 소외됐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이번 주 들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ESS 전력 설비 확대와 함께 좀 성장이 더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여기에다가 로봇 산업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이 1%, 삼성 SDI가 4% 가까이 상승했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4%가량의 오름세를 그리면서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운송 장비 부품 업종이 전반적으로 조정받는 움직임이었습니다. 현대차의 투자 의견 하향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오전장에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요. 막판에는 그래도 낙폭을 좀 만회해주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요. 다만 기아가 3% 이상 빠지면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조선 관련된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기타 금융 쪽 보게 되면 지주사와 금융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 속에 오늘 시장에서 하단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고요. 유통 쪽 보게 되면 삼성물산과 삼성화재, 삼성생명과 같은 보험 관련된 기업들도 오늘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긍정적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화학 업종들도 전체적으로는 상승 마감하는 분위기가 특징적이었는데요. 석유화학 쪽의 공급이 좀 축소가 되면서 이로 인해 업황이 조금은 개선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시세를 그래도 내뿜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전력은 무려 16%가량의 급등세를 그리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전기료 인상으로 인해서 실적이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오늘 두 자릿대 강세를 보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도 최근에 좀 빠졌던 바이오 기업을 중심으로는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알테오젠이 3%가량 빠지면서 지수엔 좀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다만 ABL 바이오, HLB 그리고 보르노이와 같이 기술 수출과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 그래도 괜찮았고요. 클래시스 그리고 에스티팜, 오스코텍, 메지움, 파마리서치, 미용 관련된 기업들도 기술력 갖고 있는 기업들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코스닥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ESS 로봇 관련된 모멘텀 앉으면서 에코프로비엠 3%, 에코프로도 3.4%가량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요. 로봇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1%가량 상승했습니다만 로보티즈, SPG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늘은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았고요. 원전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BHI 같은 경우에는 4%가량의 상승력을 그리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신규 원전과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을 하면서 원전 관련된 기업들 막판까지 힘내주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오늘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동안 소외됐던 게임주들 흐름 괜찮았습니다. 펄어비스가 2% 넘게 상승했습니다. 오늘 제한적인 수급 속에서 좀 순환매가 도는 양상이 펼쳐졌는데요. 그렇다면 지수는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신미영 앵커 전해주시죠. 네, 화요일장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결국 13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0.39% 약보합권 마감이고요. 전거래일 대비 18포인트가량 내렸습니다. 4,885.75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0.8% 강세로 치고 올라왔고요. 976.37에 마감 지었습니다. 코스피 200은 0.7%대로 코스피보다 낙폭이 조금 더 컸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장중에 출렁임 없이 그래도 계속 약보합권 흐름 유지해주려는 모습이었고요. 4,935포인트까지 튀어오르기도 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플러스권 유지해주려는 흐름 계속 나타났고요. 장중에 986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이는 모습 오후 장중에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수급도 함께 살펴볼까요? 코스피 쪽에서는 기관의 매물이 좀 많이 빠져나간 점이 부담스러웠습니다. 6천억 원대 매도 우위 기록했고요. 외국인은 소폭의 매수 우위, 개인이 3,546억 원의 순매수세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의 매매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외국인은 소폭의 순매수, 거의 방향성을 찾지는 못했고요. 기관의 순매수세가 주요했습니다. 2,840억 원의 순매수, 반면에 개인의 수급 공방이 나타난 가운데 물량을 덜어내는 분위기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외국인들이 선택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의 하이브가 올라왔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틀 연속 주가 강세 흐름 이어갔고 BTS 컴백이 구체화된 가운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상법 개정안 통과가 임박했다라는 분석 속에 지주사들 그리고 금융사들의 흐름이 주목받고 있는데 삼성물산과 HD현대, 우리금융지주까지 외국인의 순매수세도 집중되는 분위기였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같은 2차 전지주들은 이제 로봇의 모멘텀이 더해지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더 받아가는 분위기였죠. 테슬라의 옵티머스에 LG엔솔의 3원계 배터리가 들어간다라는 소식에 오늘 또 상승 흐름 그리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ABL 바이오 그리고 오름 테라퓨틱과 같은 바이오 종목들 눈에 띄고요. 실리콘트, 스피어, 원익 IPS까지 K-뷰티 종목 그리고 우주항공,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쏠렸습니다. 오늘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돋보이는 흐름 연출했습니다. 어제 장중에 이제 차세대 이중항체 ADC 플랫폼과 관련해서 임상에 본격적으로 진입한다라는 소식 들려온 가운데 오늘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분위기였고요. 오전 장중에 21만 2천 원까지 고점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2%대 강세로 20만 원 선 위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관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에는 한국전력 자리했습니다. 한국전력 산하 통폐합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이야기 나타났고요. 삼성 SDI의 경우에도 2차 전지주 안에서 주목을 받은 가운데 이 아틀라스,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밸류체인에 속해 있다라는 점도 부각받았고요. ESS 성장 모멘텀도 주가에 반영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이 밖에도 포스코홀딩스, KB금융, SK텔레콤 기관의 순매수 속에 빨간불로 마감 지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알테오젠, 에이빌 바이오 같은 제약 바이오 종목, 에이빌 바이오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종목이 함께 올라왔고 실리콘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2차 전지안에서 에코프로 흐름 좋았는데 그룹주 전반이 강세로 마감 지었고요. 우리기술의 경우에는 원전 모멘텀도 받아간 가운데 오늘 상한가로 마감 지었습니다. 삼성 SDI의 경우에는 최근 시장에서 2차 전지주가 주목받는 가운데 단연 돋보이는 흐름 연출하고 있고요. 오늘도 3%대 강세, 전고체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32만 6천 원 선에 종가를 체결했고요. 장 초반에 33만 9,500원까지 고점을 튀어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수급 특징주들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 시장 3가지 포인트 만나볼까요? 고은별 앵커와 함께 정리해보시죠. 네, 파이널 포인트 3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는요. 오늘 장중 신고가를 돌파했던 양지수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장중에 4,935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여 잡으면서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시장이 오를 때 주목받았던 종목들을 보니까요. 지주사라던가 통신주와 같이 경기 방어주 성향이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졌는데요. 다만 장 막판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0.7% 빠졌고요. 코스피도 0.3% 하락하면서 결국에는 4,900선을 내어준 채 마감을 했습니다. 5,000포인트를 앞두고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유가증권 시장이고요. 오늘 코스닥도 4년 만에 980선을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장중에 986포인트까지 올려 잡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동안 소외받았던 2차 전지 바이오를 기업으로 해서 강한 시세가 나왔고요. 순환매 장세가 펼쳐지는 듯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장 막판에 힘이 다소 빠지는 모습이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주와 방산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주목을 받았다는 겁니다. 미국의 아르테미스 2호의 달 유인 비행이 임박하면서 국내에 참여하는 기업들 역시나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여기다가 우주 사업과 방산 사업을 같이 영위하는 기업들이 많죠. 그린란드의 군사 긴장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미국과 유럽의 긴장감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방위비에 대한 증액, 그 기대감이 오늘 방산 관련된 기업들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수급이 이어지는 요인이었습니다. 세 번째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이슈인데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가 국내 관련 기업들을 움직였던 열쇠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신규 원전을 건설하는 걸 논의하라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늘 우리기술과 같은 원전 기업들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도 나타났고요. 강한 시세를 내뿜는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이와 함께 3차 상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금융 관련된 기업들, 지주사들이 오늘 시장에서 하단을 지지해주는 방어주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생리대 무상 공급에 대한 방안을 검토해라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모나리자와 같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테마성 움직임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기술주가 쉬어가다 보니까요. 정책 관련된 기업들이 또다시 주목받는 모습이 특징적이었는데요. 과연 내일장은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연초부터 연일 상승하던 코스피 지수, 오늘은 기세가 조금 꺾인 채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코스닥이 올라와 주면서 시장의 평행이 좀 맞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내일은 또 어떤 포인트 잡아봐야 할까요? 계속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은 내일 포인트 어떻게 잡고 계세요? 개인적으로 최근에 잘 갔던 섹터의 종목들이 오늘 조금 쉬죠. 대표적인 게 반도체 그리고 로봇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 이쪽에서 바로 그냥 올릴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이크론의 주가 흐름이 매우 괜찮다는 거, 그리고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반도체 시장 전망이 전혀 부정적이지가 않죠. 삼성전자가 15만 원 힘겹게 돌파한 이후 여전히 목표 가격은 18만 원까지 열려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그렇게까지 많이 올랐는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주가 오름폭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돋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들이 결국 코스피 5,000포인트가 도달하는 그 시점에 주인공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만큼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로봇 쪽인데 오늘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거래 정지된 뉴로메카
완제품을 시장에 공급하는 기업들이죠. 이 친구들의 주가 흐름 역시 괜찮긴 합니다만 그동안 시장의 주인공은 그 아래 밸류체인을 형성을 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 그중에서도 액추에이터를 시장에 공급하는 기업들이었는데 피지컬 AI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액추에이터에 대한 수요가 기존의 산업용 로봇에 비해 6배 이상 필요합니다. 어떻게든 이걸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다면 시장은 거기에 대해 매우 높게 평가를 하는 거죠. 최근에 뉴로메카가 불과 며칠 만에 주가가 저점 대비 거의 3배가 올랐는데요. 핵심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액추에이터를 시장에 본격적으로 공급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그러면 이런 기대감이 앞으로 적어도 현재 시점에서 당장 꺾일 것인가? 그럴 일은 저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섹터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오늘 적잖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오늘 같은 장에서 조정이 나온 이런 로봇 섹터에 있는 많은 기업들을 담아내는 것은 정말 좋은 한 가지 투자 방안이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내일 내심 강한 반등이 가장 먼저 나올 섹터가 저는 여기 로봇 쪽이 아닐까 그리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일은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만 크게 부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장의 충격을 너무나 잘 이겨냈던 우리 시장이니까. 그래서 장 초반에 조금 흔들린다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크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조정이 강하게 나온 로봇 쪽 한번 눈여겨보실 것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반도체 다음은 로봇이란 이야기가 계속 들리는데 로봇주가 조정이 나왔을 때 좀 집중적으로 공략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해 주시네요. 내일장에 그럼 어떤 종목 보는 게 좋을지 이야기 들어볼까요?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HL 만도인데요. 최근에 리포트를 이렇게 보니까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은 우선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올해 1월 시장의 주인공은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현대차 그리고 로봇이라고 하는 여기에 키워드가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동사가 현대차 로봇 밸류 체인 중에 하나죠. 그리고 그 가운데 배경이 될 수 있을 만한 휴머노이드 성장, 휴머노이드 시장에 역시나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상용화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액추에이터에 대한 공급량을 동사도 늘릴 가능성이 지금 높다라고 하는 그 점이 부각되면서 최근에 주가가 적지 않게 올랐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북미에 있는 선도 전기차 업체양 액추에이터 수주 기대감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자체의 흐름에 타면서 주가도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지고요. 실적은 조금 아쉬울 듯합니다. 4분기 기준으로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7% 정도 증가한 2조 5천억 원 정도인데 영업이익은 대략 22% 정도 감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다른 것보다 북미 시장에서의 전기차 판매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의 전기차 판매 부진 그리고 일회성 비용이 일정 부분 반영이 되어서 4분기 때 실적은 조금 아쉬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런 전망 속에서 지금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점은 실적은 주가에 현재 시점에서 미칠 만한 변수가 아닌 거예요. 실적이 조금 안 좋다 하더라도 그럴 줄 알았잖아 해서 이미 주가는 올라간 겁니다. 어닝 쇼크 정도만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이 추세는 꺾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리 보여지고 올해부터 확장이 될 만한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있습니다. 참고로 글로벌 로보택시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2025년부터 30년까지 연간 90% 정도 성장률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미국의 웨이보나 중국 바이두 운행 횟수 실제 탑승 비중도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운행 도시의 확장이라든지 운행 안전 요원의 제거 등 또한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 정부에서도 관련 규제를 지금 개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로봇이라고 하는 이 섹터를 기반으로 형성을 하고 있는 많은 기업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네. 올 한 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우선은 여전히 남아있고 4분기 때 아쉬움은 털어낼 만한 그런 실적 모멘텀 올 기준으로 영업이익은 4,510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됩니다. 전년 대비 27% 수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실적과 산업이 가지고 있는 이 모멘텀 이걸 감안한다면 주가가 오늘이 고점일 리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HL만도 목표 주가는 대략 75,000원 손절 가격은 55,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HM안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역시나 로봇 모멘텀이 시장에서 가장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영업이익도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목표가 75,000원, 손절가 55,000원으로 딱 잘라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 시장 한마디 여쭤보고 싶은데 이쯤 되면 이제 코스피의 추세가 좀 꺾인 걸까? 코스닥을 봐야 할까? 이렇게도 또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내일 시장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개인적으로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코스피가 4,900포인트 넘어서 마무리되었다면 아마 제가 디데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 겁니다. 5,000포인트를 밟는 날. 하지만 장 후반 조금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 갈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결국에는 오를 장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지금의 조정은 여러분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한번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으로서는 아직도 적극적으로 시장에 대응을 하면서 어떤 종목으로 또 대응을 할지 또 잘 고민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할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코스피가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좀 조정을 받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새해 내내 증시 분위기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오늘의 조정은 좀 건강한 조정으로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가 보내드린 내용이 또 내일 시장 대비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도 더 유용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파이널 샷!